어머니, 이 낡은 수저는 대체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던 날,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죠.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고 나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계란말이를 뒤집는 소리, 밥솥 뚜껑을 여는 소리. 4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의 리듬이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발이 알아서 부엌을 돌아다녔습니다. 식탁 서랍에서 수저를 꺼내는 순간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롯세 수저 한 벌.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집안의 전통이라던 그 수저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거뭇거뭇하고 숟가락 안쪽은 오랜 세월 사용한 흔적으로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저를 내 자리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남편 자리엔 스테인리스 수저를, 며느리와 아들 자리엔 작년 추석에 며느리가 사온 예쁜 수저 세트를, 손주 자리엔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용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엔 언제나 이 낡은 수저를. 정말이지, 왜 나만 이걸 쓰는 걸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할머니 자리엔 할머니 수저가 놓이는 게 이 집의 규칙인 양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조차도요. 어머니, 아침 됐어요? 며느리 은지가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피부, 젊고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응, 다 됐어. 애들 깨워. 네,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제가 차 빼놓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에이, 무슨 말씀을.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에 담긴 의무감을, 그리고 내 대답 속에 숨은 미안함을요. 곧이어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나타났고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지훈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 냄새, 밥 냄새, 그리고 가족들의 작은 숨소리.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김치를 입에 넣고 얼굴을 찡그렸고 준호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은지는 지훈이 앞에 반찬을 하나씩 더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낡은 수저로 밥을 떠먹으며 이 평화로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족. 하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에선 작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워? 내가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가족에 대해 글쓰기 했어요. 그래, 어떤 거 썼는데? 저희 가족은 5명이에요.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지훈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요. 그리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5명.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리고 뒤에 붙은 우리 부부가 마치 덧붙여진 존재처럼 느껴진 건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이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일 텐데 나는 자꾸 그 작은 멈칫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은지가 설거지를 하려고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수저를 집어들더니 잠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이 수저 정말 오래되셨네요. 아, 그래. 시집 올 때 받은 거라서 요즘은 좋은 수저가 많던데
새로 사드릴까요? 이거 너무 낡아서. 은지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은 진짜 뜻을요. 왜 혼자만 저런 낡은 걸 쓰세요? 우리 집안 체면에도 안 좋잖아요. 괜찮아. 어머니께서 그 수저 좋아하시잖아. 영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은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회사 가야 돼. 지훈아, 가방 챙겼지? 준호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그 짧은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은지가 다 해놨고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낡은 수저만 싱크대 한쪽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저를 들어 찬물로 씻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다른 부분을 쓰다듬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수저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42년. 나도 이 집에 온 지 42년. 그동안 이 수저는 수천 끼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며 급하게 밥을 먹던 날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혼자 남아 울며 밥을 먹던 날도 이 수저는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익숙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뭔가요? 식사를 차려주는 사람? 손주를 봐주는 사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낡은 수저 같은 존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저를 서랍 깊숙이 넣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벤치에선 동년배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겐 웃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웃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참고만 살 순 없어. 이 집에서 내 목소리를 내야 해. 내 마음을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이 낡은 수저처럼 잊혀질 거야.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속엔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낡은 수저가 아니라 내가 감춰온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이 집 전통은 지켜야죠. 생일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은지의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 나는 매년 이날을 챙겼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은지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과일을 정성스레 깎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했고 백화점에 가서 케이크도 예약했습니다. 은지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핸드크림도 몰래 사두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영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나는 은지에게 미안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좋은 시어머니였다고 자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엄하게 대했던 날도 있었고 은지가 서운해했을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했고 케이크 위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준호가 은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훈이가 직접 그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우와,
엄마 얼굴 진짜 잘 그렸네.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올해도 건강하고 영수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준비한 선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지? 어머니, 이거 비싼 건데 괜히 쓰셨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웃었습니다. 지훈이가 케이크 크림을 코에 묻혔고 준호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은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선 시할머니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셔서 명절에나 뵙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오시다니.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88세의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손주 며느리 생일이라면서 당연히 와야지. 아이고,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괜찮아. 택시 타고 왔어. 어디 상 좀 보자.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차림을 훑어보셨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을까? 음식이 부족한가? 상차림이 허술한가?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음식 솜씨로 유명하셨고 집안 예법에 특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42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그분께 매일 혼나며 살았습니다. 음식은 그럭저럭 괜찮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 자리에 놓인 수저에 멈췄습니다. 낡은 롯세 수저. 이게 뭐야? 아, 그게 내가 준 그 수저 아직도 쓰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아직 멀쩡한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역시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한 바퀴 돌며 다른 수저들을 보셨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저, 예쁜 세트 수저, 캐릭터 수저. 요즘은 다들 이런 걸 쓰는구나. 그 말투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케이크 드릴게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응, 고맙다. 그래, 며느리 생일이니까 오늘은 며느리가 주인공이지.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말이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을 모르더라. 편한 것만 찾지.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준호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안 그래, 큰 며느리?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왜 나한테 묻는 거죠? 왜 나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케이크를 자르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지훈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대답을요. 네, 어머니. 전통도 중요하죠. 나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은지의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나는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42년 전 그때처럼요. 그래, 이 집 전통은 지켜야지.
큰 며느리는 그걸 아니까 아직도 그 낡은 수저를 쓰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수저가 이 집안의 정신이야.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도록 쓸 수 있고 든든하지. 사람도 그래야 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은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요? 화려하기만 하고 오래 못 가는 존재인가요? 은지가 그렇게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지. 그러니까 더 배워야지. 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인데 케이크나 드세요. 지훈이가 엄마를 걱정스레 쳐다봤습니다. 응, 그래, 먹자. 은지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은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88세 노인 앞에서 어린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케이크는 다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쯤 계시다가 택시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지가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 했지만 은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혼자 하고 싶어요. 은지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울렸습니다. 생일날 축하해 주려고 했던 며느리를 단 한마디로 지켜줄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영수가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하셨어. 그러게. 당신도 힘들었지? 응,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걸. 영수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42년. 나는 42년 동안 이 집에서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 혼나면서도 남편에게 서운해도 늘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할머니니까라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똑같은 상처를 은지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낡은 수저를 떠올렸습니다. 이 집안의 정신이라던 그 수저, 오래도록 쓸 수 있고 든든하다던 그 수저.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수저는 그저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낡은 채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처럼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은지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 갔고 준호는 출근했고 영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은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다가 나는 멈췄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위로? 사과? 나조차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방 안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42년 동안 삼켜온 말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식탁을 차렸고 준호는 출근했고 지훈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보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은지가 나를 피했습니다. 정확히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세탁물 넣었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게 당연했습니다. 생일날 그 일이 있은 후로 은지의 눈엔 실망이 가득했으니까요.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 변명? 입만 열면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소파에 앉아 지훈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좀 더 생각해봐. 답이 뭘까? 42? 정답. 우리 아들 천재네. 은지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고 지훈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옆에선 영수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옆 식탁 근처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기 섞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들은 이미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할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보, 물 좀. 영수가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응.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고마워. 영수는 물을 받아 마시고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세요? 할머니도 같이 해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보이고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존재. 물을 따라주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지훈이 학원 가방을 챙겨주는 존재. 하지만 대화의 상대는 아닌 존재. 웃음을 나누는 사람은 아닌 존재.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나는 이 집에서 가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녁 9시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어두운데 조심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이 갈까?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나는 창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불 켜진 집들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어떤 집에선 아이 웃음소리가, 어떤 집에선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나도 저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젊었을 때, 우리도 시끄럽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떼쓰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남편이 달래고, 그때는 바쁘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엄마였으니까요. 아내였으니까요.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밤에 나오시면 춥지 않아요?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몇 번 본 적 있는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나도 답답해서 나왔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랑 또 싸웠어요. 사소한 일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셨어요? 뭐, 늘 그렇죠. 나이 먹으니까 다들 귀찮아 하더라고요. 말 많다고 간섭한다고. 근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건데, 말을 걸고 싶은 건데, 그게 간섭이 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할머니 이야기가 남 같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은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지훈이 학교 생활 신경 쓰고, 남편에게 괜히 잔소리하고, 그게 다 외로워서였습니다. 대화가 필요해서였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서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쵸? 다들 그래요. 우리 나이 되면. 집에 있어도 혼자.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늙은 게 잘못은 아닌데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짐.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외로워도 서러워도 화가 나도.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나는 더 투명해졌습니다.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순 없어.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말하고 싶고, 웃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야. 할머니와 헤어지고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기로, 내 목소리를 내기로, 비록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말할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할머니 어디 갔대?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책 가셨대. 은지의 목소리. 이 시간에? 혼자? 준호의 목소리. 그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구나. 나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었구나. 그럼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들도 나를 봐줄지도 몰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족들이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산책 좀 했어. 답답해서. 다음엔 말씀하고 다녀오세요. 걱정했잖아요. 은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금 미안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를 봤습니다. 저녁 설거지가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설거지 할게. 어머니가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응.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 같이 하자. 나는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옆에 섰습니다. 둘이서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우리는 나란히 서서 각자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설거지를 마치고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롯세 수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수저. 은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응? 새로 사드릴게요. 제가. 괜찮아. 이거면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 수저는 이제 바꿔야 해. 나도 바뀌어야 해. 더 이상 낡은 채로, 잊혀진 채로 있을 순 없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영수는 벌써 잠들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이야기를 할 시간이야.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엔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달라지게 만들 거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친구, 아니,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그 봉투 위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래요. 낯선 아이가 건넨 봉투 속엔 내가 42년 전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모든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누구니? 지훈이 친구? 아니요. 저, 옆동에 사는 서연이에요. 그래. 그런데 왜? 저희 할머니가 이거 드리래요. 아이가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귀퉁이가 해졌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박영숙 귀하. 내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드리래요.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대요. 할머니가 누구신데? 최인자 할머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최인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2년 전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그 언니. 내가 시집 오던 날 축하해 주셨던, 내가 힘들 때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 주셨던 그분.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할머니가 언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봄이요. 갑자기 편찮으셔서. 그랬구나. 할머니가 이 편지를 꼭 전해드리래요. 너무 오래 갖고 계셔서 미안하다고. 서연이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학교 안 가도 돼? 아직 시간 있어요. 할머니 말씀 전하고 가야 해서요. 할머니가 나한테 할 말이 있었어? 네.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리고 서연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아이가 떠나고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2년 전의 봉투. 그때의 나. 그때의 진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니,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필체. 내 젊은 시절의 글씨체였습니다. 인자 언니께. 언니, 저 영숙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시집 온 지 일주일째인데 아직도 이 집이 낯섭니다. 시어머님은 무섭고 남편은 말이 없고 저는 매일 혼나기만 합니다. 밥을 태웠다고,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인사를 바르게 못했다고. 어제는 시어머님이 주신 노쇠 수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 며느리는 대대로 이 수저를 쓴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가는 게 좋은 거다. 너도 그래야 한다. 언니,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튀지 말고 참고 순종하라는 거였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이렇게?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시집 왔는 걸요. 언니, 저는 다짐했어요. 이 수저처럼 낡아도 괜찮으니까 오래 버티겠다고. 행복하지 않아도, 웃지 못해도 그냥 여기 있겠다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언니,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가끔 제 생각을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42년 전의 나, 24살의 나, 그렇게 서러워하던 나,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낡은 수저처럼 버티기만 했구나. 행복하지 않아도 웃지 못해도 그냥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게 42년이 됐구나. 할머니, 뭐 보세요? 갑자기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가기 전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 지훈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황급히 편지를 접으려 했지만 지훈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아니야, 안 울어. 눈에 눈물 있잖아요. 지훈이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슬픈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무슨 일 있었는데요? 지훈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말이야. 네. 할머니도 지훈이처럼 어리고 무서웠어. 할머니가요? 그럼 몇 살이었는데요? 24살. 우와, 젊었네요. 지훈이가 감탄했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어른들에겐 말하기 힘든 것도 아이에겐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쓰는 수저 봤지? 네, 그 오래된 거요? 응. 그거 말이야, 할머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받은 거야. 우와, 그럼 엄청 오래됐네요. 그래. 42년이나 됐어. 왜 계속 쓰세요? 새로 사면 되잖아요. 지훈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계속 썼을까요? 습관? 전통? 아니, 사실은 바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바뀔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지훈아. 몰라요? 응,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럼 이제라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 이제라도 바꾸면 되지. 나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나보다 현명했습니다. 지훈아, 학교 늦겠다. 가방 챙겨. 영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재밌었어? 네. 할머니 젊었을 때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요. 영수가 나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 간 후 거실엔 나와 영수만 남았습니다. 그 편지. 영수가 탁자 위에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응, 옛날에 쓴 거야. 인자 누님이 갖고 계셨어? 그런가 봐.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한테 부탁하셨나 봐.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을 덮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알고 있었어.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나는 영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속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남편도 알고 있었구나. 다만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은지가 현관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마트 좀 다녀올게요. 같이 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하자. 좋아요. 같이 가요, 어머니. 은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좀 달라 보이세요. 어떻게? 더 밝아 보이세요. 뭔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은지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달라졌나? 아니,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래, 맞아요. 이제는 바뀌고 싶어요. 마트를 함께 돌며 우리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지훈이 좋아하지 않아? 네, 요즘 이것만 찾아요. 그럼 사자. 내가 살게. 어머니가요? 괜찮으세요? 응. 손주 간식은 할머니가 사줘야지. 감사해요, 어머니. 작은 대화였지만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은지야. 네. 저번에 생일날 미안했어. 은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한때 내 위치였거든. 그 서러움 알아. 그런데도 지켜주지 못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은지야. 정말,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니 마음도 몰라드리고, 우리는 마트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은지야. 네, 어머니.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물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마트 다녀오는 길이야. 왜? 집에 손님 오셨어. 당신 보러. 나를? 응. 당신 동창이라는데. 이름이. 영수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최서연 어머니래. 인자 언니 손녀분.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뭔가 시작되는 날이구나. 과거와 마주하고 진실을 알아가는 날이구나.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게 하나 더 있어요. 서연이가 꺼낸 낡은 사진 속엔 내가 모르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42년간 이 집안을 짓눌러온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차를 내주고 있었고 은지는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영수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당신 찾아왔소. 할머니가 남기신 게 더 있다고. 더? 나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무릎 위에 낡은 상자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까 그 편지 잘 받으셨죠? 응, 고마워. 그런데 또 뭐가 있다고?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도 꼭 드리래요. 서연이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 유품이에요. 할머니가 영숙이만 열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인자 언니가 남긴 것, 나만 열어봐야 하는 것.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편지지 묶음,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이게 뭐지? 나는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였습니다. 24살 시집 오기 직전의 내 모습, 그리고 옆엔 인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시집가기 전날 1983년 3월 14일 행복하길. 그날을 기억합니다. 언니가 나를 불러내서 사진관에 갔었죠. 평생 간직할 사진을 찍자며 웃던 언니.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여자 셋이 있었습니다. 나, 인자 언니,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은지가 내 어깨 너머로 사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야. 네. 할머니가요? 응. 젊었을 때. 사진 속 시어머니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 셋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진이 있는 거죠? 시어머니와 나, 그리고 인자 언니가 함께? 우리가 언제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나요? 나는 편지 묶음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빛바랜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인자에게. 언니, 나 김순자야. 영숙이 시집 잘 보냈다며? 고마워.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아.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고 며느리는 그 전통을 지켜야 하거든. 영숙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좀 엄하게 대하는 게 맞지? 너무 다정하게 굴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순자가. 시어머니가 인자 언니한테 편지를. 시어머니 이름이 김순자라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42년 동안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만 불렀으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나는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영숙이를 너무 혼내지 마. 그 애는 착해. 다만 서툴 뿐이야. 내가 엄하게 대하는 이유 알아.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랬으니까. 하지만 순자야, 그건 대물림하는 게 아니야. 영숙이한테는 다정하게 해줘. 내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그 애한테는 줘. 그게 진짜 며느리를 사랑하는 거야. 인자가.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괴로웠구나.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혼나며 살았구나. 그리고 인자 언니는 우리 둘 사이에서 다리가 되려고 했구나. 나도 기억나.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어머니랑 인자 누님이 친하셨던 거.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오셨어. 우리 집에. 그랬어? 응.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셨어.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 나는 서둘러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인자에게. 그만해, 인자야. 내 말이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못 바꾸겠어.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 엄하게 대하고 참으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 영숙이한테 미안해. 하지만 이게 이 집안의 방식이야. 내가 자꾸 영숙이 편을 들면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제발 이제 그만 오지 마. 내가 올 때마다 내가 더 비참해져. 순자가. 시어머니도 괴로웠구나. 스스로를 바꿀 수 없어서 나한테 미안한 줄 알면서도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인자 언니를 멀리한 거구나.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인자 언니가 나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봉투에 영숙이가 나이 들어서 읽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아마 나처럼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그리고 너도 시어머니가 되어 있겠지. 영숙아, 시어머니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분도 피해자야. 그분의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너도 알게 될 거야. 며느리를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영수가 부탁이야. 너는 다르게 살아줘.
내 며느리한테는 따뜻하게 해줘.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애한테는 줘. 그래야 이 대물림이 끊어져. 그게 진짜 용기야. 인자 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았구나. 시어머니처럼 은지에게 엄하게 대했구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했구나. 대물림을 끊으라던 인자 언니의 부탁을 나는 지키지 못했구나. 상자 바닥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인자 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 서연이한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영숙이한테 이 상자를 전해달라고. 영숙아,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더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순자와 사이가 나빠진 후로 나는 겁쟁이처럼 널 피했어. 하지만 늘 걱정했어. 내가 행복한지, 웃고 있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너도 순자도 너의 며느리도 모두 피해자라는 걸.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어. 다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영수가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해. 내 며느리한테 말해줘. 사랑한다고. 그게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야. 인자 언니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나도 영수도 은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만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자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도 은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어머니,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대로 나도 너한테 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엄하게 대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 은지야, 너 힘들었지? 네.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섭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가 무섭고 서러웠어. 어머니도요? 응. 나도 한때는 너처럼 젊은 며느리였어. 매일 혼나고 울고 참으며 살았어. 은지야, 이제라도 말할게.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오기 전에 이 집은 너무 조용했어. 웃음소리가 없었어. 근데 내가 왔잖아. 지훈이를 낳았잖아. 이 집에 생기가 돌았어. 어머니, 고마워, 은지야.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심으로 안아줬습니다. 은지가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2년 동안 쌓인 서러움, 오해,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할머니 부탁 들어줘서.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가 왜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영숙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인자 언니는 끝까지 나를 걱정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는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바뀌어야겠다고. 낡은 수저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은지에게, 지훈이에게, 이 가족에게 사랑을 주어야겠다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영수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양원에서 갑자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의 화해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새로운 시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내 등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화해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88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함께 왔고 시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영수가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내가 내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으면 말하면 뭐하나. 어차피 너희는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맘대로 하잖아. 무슨 말씀을.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영수를 제지하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보셨습니다. 인자 언니의 유품 상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그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인자 물건 아니야? 내가 딱 보면 몰라. 시어머니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편지들을 보셨습니다. 끝났다. 시어머니가 아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편지를 읽은 걸 아시면. 너희들 이걸 다 봤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이걸 다 읽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남의 편지를. 어머니, 인자 언니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닥쳐. 그 여자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건드려선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뭘 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영수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인자를 멀리했는지 알아? 그 여자가 날 불쌍하게 봤거든. 어머니, 나도 사람이야. 내가 며느리 잘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난 방법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더 무서워. 나는 매일 혼났어. 밥을 잘못했다고, 청소를 덜 했다고.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배웠어. 며느리는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어머니, 근데 인자는 그게 틀렸대. 나한테 사랑이 없대.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더라. 시어머니도 괴로웠구나. 인자 언니의 동정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어머니, 인자 언니는 어머니를 불쌍하게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저도 이해해요. 넌 뭘 이해한다는 거야?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할머니도 힘드셨던 거.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무서웠어요. 시집와서 매일 혼나고 매일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도 똑같으셨다는 거.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한테 혼나셨고 누군가한테 울었다는 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용감하다. 나는 42년 동안 못했던 말을 은지는 지금 하고 있다.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방법을 몰랐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8세 노인의 눈물. 평생 참아온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어디가? 영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왜? 지금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요. 너무 답답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솔직히. 준호야, 왜 다들 과거 얘기만 해요? 힘들었다, 서러웠다, 그래서요? 아들, 할머니도 엄마도 다 힘드셨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호가 이렇게 말하다니. 우리 가족은 항상 이래요. 항상 과거에 묶여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시절 얘기, 엄마는 엄마 시절 얘기.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해져요? 여보, 그게 아니라. 은지가 말하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조용히 있고.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싫어. 여기서 해. 다들 있는 데서.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지쳤다고? 나는 안 지쳤을 것 같아? 여보, 나는 매일 시어머니 눈치,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어. 당신은 출근하면 끝이지만 난 24시간 여기 갇혀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말했어. 당신이 안 들었지. 언제? 나 기억 안 나는데? 작년에 내가 힘들다고 울었을 때 당신은 참아라고만 했잖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다. 은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진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아니야. 은지가 황급히 아들을 안았습니다. 다들 화내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가족은 사랑하는 거래요. 지훈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싸워요? 우리 가족 이상한 거예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뭘 보여준 거지? 사랑? 아니, 우리는 서로 상처 주는 것만 보여줬다. 이 집안은 끝났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끝났어. 대물림은 계속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가르쳤어. 엄마, 나 방에 들어갈래요. 은지가 지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도 나갔다 올게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엔 나와 영수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언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소란을 보고 조용히 떠난 것 같았습니다.
화해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되려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멀어졌다. 여보, 영수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가족. 모르겠어. 영수도 지쳐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그냥 우리가 서툴렀을 뿐이야. 영수가,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나 요양원 돌아갈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있으면 이 집안만 더 힘들어져.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지금 시어머니를 보내면 우리는 정말 끝이야.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롯세 수저를 꺼냈습니다. 42년 동안 내가 썼던 이 집안의 상징이었던 그 수저.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식탁 위에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영수도. 그리고 방문 틈으로 은지와 지훈이도 몰래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라고. 설령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설령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말할 거라고. 이 가족을 위해서. 저녁 6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할 날이었습니다. 설령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어젯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제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은지의 소리, 준호의 등 돌림, 지훈이의 눈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저. 새벽 5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달라야 해.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해야 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롯세 수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자리가 아닌 식탁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이 수저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나는 한 명씩 문을 두드렸습니다. 먼저 영수에게. 여보, 일어나. 아침 됐어. 응. 영수는 대답은 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은지의 방. 어젯밤 잠근 문이 아직 잠겨 있었습니다. 은지야, 나야. 조용했습니다. 아침 차렸어. 나와서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부탁이야. 오늘은 나와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잠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어젯밤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엄마, 아침 먹어야지. 회사 가려면. 준호는 대답 없이 눈만 떴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다. 모두가 상처받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여야 해. 가장 어려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젯밤 요양원으로 돌아가시려다가 영수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하룻밤만 더 계세요.
내일 모시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뭐야? 아침 드세요. 필요 없어. 나 안 먹을 거야. 어머니, 부탁이에요. 오늘만 나와주세요. 왜? 또 싸우려고?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7시 가족이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영수, 은지, 준호, 지훈이, 시어머니, 그리고 나.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제야, 이제 말할 시간이야. 떨리지만 해야 해. 나는 식탁 중앙에 놓인 낡은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수저 보이시죠? 나는 수저를 높이 들었습니다. 42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받은 거예요. 모두가 수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 며느리는 이걸 쓴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가는 게 좋은 거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해야 해. 이제 멈출 수 없어. 저는 그날부터 이 수저를 썼어요. 42년 동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전통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수저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뭘까? 며느리? 엄마? 할머니? 은지가 나를 봤습니다. 아니, 진짜는 나는 이 집에서 낡은 수저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니, 필요할 땐 쓰지만 관심받지 못하는,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냥 거기 있는 것.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아. 울면 안 돼.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42년 동안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혼나고 매일 눈치 보고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영수가. 하지만 어제 인자 언니 편지를 보고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와 같았다는 걸. 어머니도 한때는 무서워하는 며느리였다는 걸.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도 사랑받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는 걸.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널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 나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내 어머니, 너한테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나도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너한테 엄하게 대했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나는 너를 힘들게 했어.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많이 울었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울었어요. 그래, 나도 알았어. 근데 모른 척했어. 그게 더 미안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말하고 있어. 42년 만에. 준호야, 내 엄마. 엄마가 너한테도 미안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지. 우리 가족은 항상 과거에 묶여 있다고. 엄마, 맞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과거를 놓지 못했어. 할머니는 할머니 시절 상처를, 엄마는 엄마 시절 상처를 안고 살았어. 엄마, 됐어요. 제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옳았어.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해.
너희를 위해서 나는 지훈이를 받습니다. 특히 지훈이를 위해서 지훈아, 지훈이가 나를 받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무섭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야. 무서웠을 거야.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지훈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제 안 그럴게. 진짜요? 응, 진짜야. 우리 가족은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야. 어떻게요?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나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여보, 영수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봤습니다. 42년 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야, 나야말로. 아니야. 당신이 힘들었던 거 알았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랑 42년을 살아줘서. 영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응, 제대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은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말했어. 드디어 털어놨어. 가슴이 시원해. 나는 다시 낡은 수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수저는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이제 이 수저는 그만 쓸 거예요. 어머니, 대신 새로운 걸 살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예쁜 거. 그리고 이 낡은 수저는 보관할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뭐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나는 수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수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낸 증거야. 영수가,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네, 어머니. 너 정말 강하구나. 아니에요. 저는 약했어요. 42년 동안.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강한 거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배울게. 너한테서. 어머니, 사랑 표현하는 법. 나도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 같이 배워요, 어머니. 우리 다 같이.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한참을 울다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어버린 밥과 국이었지만 그날만큼 맛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밥을 먹었으니까요. 웃으며 이야기하며 서로를 보며. 고마워요, 인자 언니. 언니가 남긴 편지 덕분에 우리는 바뀔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훈아. 내가 왜 계속 쓰세요? 라고 물어줘서 나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 참고 기다려줘서.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같이 해요. 그래, 고마워. 둘이서 나란히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지훈이도 왔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선 시어머니와 영수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식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먼저 수저를 바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예쁜 수저 세트를 골랐습니다. 지훈이가 고른 은색 수저였습니다. 이거요. 반짝반짝해서 좋아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고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새 수저로 처음 밥을 먹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가볍고 예쁘고 모두가 똑같은 수저. 나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것.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낡은 롯세 수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작은 액자에 넣어서 거실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자 언니와 찍은 사진, 그리고 짧은 글귀를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겨낸 시간. 2024년 9월 15일. 새로운 시작. 할머니, 저거 왜 걸어뒀어요? 지훈이가 액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보물이거든. 낡은 수저가 보물이에요? 응. 이 수저는 할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거야. 왜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말이야. 네. 할머니는 아주 무서웠어. 모든 게 낯설었거든. 할머니도 무서워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사람이잖아.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저는 할머니한테 힘든 시간을 기억하게 해줘. 힘든 건 기억하기 싫은데요. 그렇지? 근데 말이야, 힘든 걸 이겨냈다는 걸 기억하면 뿌듯하거든. 아, 지훈이도 나중에 크면 알 거야. 힘든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이 수저를 보면서 생각해. 우리 할머니도 이겨냈는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지훈이가 진지하게 수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지훈이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서러움이 아니라 극복의 이야기를.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자주 오십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주말이면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차 한잔하자.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니? 좋아요, 어머니.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 나도 그래.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웠어. 네. 아니, 미운 건 아니고. 부러웠어. 저를요? 응. 너는 젊고 예쁘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잖아. 나는 늙고 필요 없는 사람 같고. 시어머니도 외로웠구나. 시어머니도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래서 너한테 더 엄하게 대했던 것 같아. 내가 여기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머니,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그냥 표현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 방법을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42년 만에 우리는 진짜 편안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은지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지훈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은지가 과일을 들고 물었습니다. 좋아. 그거 사자. 아, 저거도 살까? 내가 좋아하는 거. 저요? 어머니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당연하지. 멜론 좋아하잖아.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표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라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행복해요. 그래. 네. 진짜로. 이 집이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포근해요. 집 같아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에게 집 같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15년 만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음식을 차렸지만 이젠 은지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준호는 지훈이 숙제를 봐주고 영수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다 모였네. 먹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지훈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밥 먹기 전에 감사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래요. 좋은데?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지훈이가 먼저 해볼까? 내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요, 할머니한테 감사해요. 맛있는 밥 해주셔서. 그래, 고마워 지훈아. 그리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다 감사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할게.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고마워. 지훈이 잘 키워줘서. 시어머니가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은지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준호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영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모두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나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아니, 이제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나는요.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고마워요. 나를 기다려줘서. 어머니, 42년이 걸렸지만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됐잖아요. 진짜 가족.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때론 장난도 치면서 지훈이가 김치를 떨어뜨려서 준호가 닦아주고 은지가 시어머니께 반찬을 더 드리고 영수가 내 앞에 국을 놓아줍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것.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훈이가 식탁을 정리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리 여기 맞죠? 응, 왜? 제가 할머니 수저 여기 놓을게요. 할머니 자리니까. 지훈이가 내 자리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가족의 중심은 나무로 치면 뿌리래요. 뿌리. 할머니가 우리 가족 뿌리예요.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뿌리였구나. 가구가 아니라 투명 인간이 아니라 이 가족의 뿌리였구나. 나는 지훈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낡은 수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새로워졌으니까요. 42년간 참아온 서러움을 털어냈으니까요. 용기를 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66세의 나. 하지만 거울 속 내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웃고 있어요. 진짜로 웃고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영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영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인자 언니. 언니가 남긴 편지가 우리를 바꿨어요. 고마워요, 가족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지난 42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어젯밤 지훈이가 놓았던 내 수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수저. 나는 그것을 들어 햇살에 비춰봤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주방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야.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로운 나의 시작. 나는 아침 준비를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가족들이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고, 인생이 나를 보고,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서툴 때도 있고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응, 우리 지훈이. 잘 잤어? 네. 할머니, 오늘 뭐해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저 할머니랑 같이 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할머니랑 하루 종일 놀자. 와, 좋아요. 지훈이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안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저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나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하고 깊은 사연들을 별빛 아래서 조용히 풀어놓겠습니다. 이상 작은 별빛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